친구들 안녕. 저녁 잘 먹었어요? 저녁 잘 챙겨 먹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많이 추웠죠? 저도 아까 잠깐 나갔었는데 많이 춥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진짜 약간 돌아다니다 보니까 춥고 배고팠거든요. 근데 진짜 저 잡채 좋아하거든요. 당면. 근데 당면 들어가 있는 호떡 먹고 엄청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호떡 장사하시는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오길래 호떡 맛있다고 빨리 와서 드시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네요. 아무튼 친구들도 저녁 맛있게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 또 이어서 책 읽어줄게요.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되자. 뭔가 힘들 때는 진짜 위로받고 싶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주변에서 위안을 주거나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보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들에게 위로받으려 하기보다 그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이해받기보다 그들을 이해하게 하소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를 바라기보다 그들을 도와준다면 우리는 보다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거나 귀를 닫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내게 위안과 위로를 주었어. 그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귀를 항상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끝까지 잘 들어보고 또 저 사람이 말하고 싶은 바는 뭔가 또 혹시라도 말을 다 못하는 어떤 내면의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면의 소리. 그런데 또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잘 읽어주고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봤어요. 진정한 종교. 진정한 종교는 참되게 사는 것이다. 자신의 혼신을 다해 자신이 가진 모든 선함과 정의로움을 바쳐 사는 것이 진정한 종교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다. 종교가 있어도 자주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한두 번만 참석하는 이들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깊은 믿음에 따라 알차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내 종교적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 이게 또 어떤 어려움들을 겪거나 그러면 종교가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런 거는 자유의지에 따른 거니까 그런 건 상관없고 너무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맹신해서 목적 없이 그렇게 흘러가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그래도 진짜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한없이 나약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존재의 힘을 믿거나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위안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상황들 때문에 자기가 가는 그런 종교 단체에 자주 가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어떤 선한 마음과 좋은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안에 있으면 직접 찾아가거나 그럴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좀 바른 방향을 보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뭐 환경 그런 거는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어떤 방향을 보고 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항상 느끼는 바인데 우리가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그런 뭐 노화가 되고 이런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면 또 그런 모습들이 다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좋은 마음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서 진짜 단단한 내공이 쌓였을 때는 그 사람들이 뿜어내는 진짜 좋은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냥 옆에만 가도 좋은 기운이 느껴지거나 그런 경우들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요. 남 탓 말고 노력을 아끼지 마라. 이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 번 좌절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없다. 존 버루스.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거듭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운이 나빠서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툭툭 털고 일어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재도전하는 이들도 있다. 나도 모르게 남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즉시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내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일지도 몰라. 세상을 바꾸는 방법. 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은 좋든 싫든 늘 있던 그대로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며 우리가 선택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생긴다.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 있다면 세상과의 관계도 바꿀 수 있다. 이 사실만은 명심하자. 나는 변할 수 있으며 내가 변할 때 내 주변 환경도 변한다는 것을. 이거 진짜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변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 이미 변한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꿈을 찾아 행동하라.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면 행동하고 꿈을 꾸어야 한다. 아나텔 프랑스. 우리는 매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해야 할 일들을 챙기며 산다. 이렇게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가 남길 유산은 사랑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차원을 넘어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까지 꿈꾸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꿈을 쫓아 행동한다. 이처럼 꿈과 행동이 결합할 때 과학, 예술, 그리고 문화에서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진다. 나는 주어진 일을 꽤 잘 처리하는 편이지만 꿈을 꾸는 시간은 좀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 비록 내가 명석하지는 않을지라도 꿈을 꾸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 진정한 내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조지아 오키프. 조지아 오키프.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으며 지금 어디서 사는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명이라도 되는 양 떠벌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이루어낸 것은 무엇인가?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이로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잘난 척하고 싶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스스로 물어보자. 내 경력으로 남에게 인상을 남기려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주는데 더 힘쓸 일이 있겠지. 남을 위한 배려. 누군가를 도와 뭔가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최상의 방식이다. 조라 닐 화스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자신이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이전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값진 선물이다. 누구나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라.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이로움이 계속 살아있게 하려면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기쁨, 환희와 신비로움을 새롭게 발견하며 그 경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른이 최소한 한 명 늘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 레이첼 카슨.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쵸?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른 멘토의 영향과 격려라고 한다. 어른 멘토는 부모일 수도 있고 친척이나 교사일 수도 있다. 아이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누구라도 아이의 멘토가 될 수 있다. 내게 자녀가 있든 없든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웃집 아이들을 공부를 도와주거나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어도 좋겠지. 생각해보니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길라잡이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많은걸. 알찬 삶. 그날 하루를 알차게 보내면 편히 잘 수 있고 주어진 삶을 알차게 보내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쁜 하루 결과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 그날 내가 한 일과 사람들과 함께했던 일 모두가 만족스럽다. 이런 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맞이했던 세상보다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런 만큼 충분히 편하게 잠자리에 들 자격도 있다. 이처럼 소박한 일상은 보람된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어진 나날이 다 끝나는 날 처음 태어나 만났던 세상보다 좀 더 나아진 세상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날마다 작지만 중요한 일을 한 가지씩 하려고 노력한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보람찬 하루가 되겠지. 절제하라. 절제하고 소식하고 모든 것을 골고루 조금씩 맛보는 것은 행복과 건강의 비결이다. 줄리아 차일드. 우리는 고급 초콜릿이나 잘 구운 스테이크를 비롯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절제할 수 있다. 고급 초콜릿 한 조각은 평범한 초콜릿 10조각보다 훨씬 더 감미롭다. 그 어떤 초콜릿보다 훨씬 더 맛있다. 하지만 고급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평범한 초콜릿보다 맛이 떨어진다. 많이 먹을수록 속이 아프고
심지어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한다. 고급 초콜릿은 한 입만 베어문 다음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먹어야 그 초콜릿의 참다운 맛을 음미할 수 있다. 행복한 삶에 필요한 원칙은 절제라는 격언은 오랜 옛날의 말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스스로 욕구를 억제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돼. 내게는 좋아하는 것을 즐길 권리가 있어.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만 있다면. 기적은 노력의 열매. 기적을 소망하라. 그러나 기적에 의존하지는 마라. 탈무드. 궁지에 빠졌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생겨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 누군가가 내게 어울리는 일자리를 알려주기를 바란다. 친구가 아프면 빨리 낫기를 바란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때로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기적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좋은 일자리가 나타나기 전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정말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미리 많은 인맥을 쌓아야 하고 주어진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기적을 꿈꾸기는 하지만 그 전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우정은 가꾸고 키우는 것.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외톨이가 될 것이다. 우정은 늘 잘 정비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세무엘 존슨. 친구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은 우정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서로 근황을 이야기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 우정을 가꾸고 키운다. 한동안 소식이 없으면 먼저 연락을 하지만 누가 더 많이 연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낸 친구가 누구더라? 이제부터라도 그들과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정을 돈독히 할 거야. 함께 일할 때. 공동으로 하는 작업은 양측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성공 가능성도 높다. 에우리피데스. 누구나 승리를 거두고 싶어 한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가족과 여행을 계획하는 등 함께 어울리다 보면 의견이 엇갈리고 그러다 그 일이나 계획마저 무산되기도 한다. 서로가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려면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잘 헤아리고 이해해야 한다. 그가 하는 말을 경청해야만 그가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되도록 방법을 찾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인격은 저절로 빛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의지가 있다면 당신의 인격은 저절로 빛날 것이다. 인격은 부산물이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인 허풍쟁이만 될 뿐이다. 우드로 윌슨. 인격을 갈고 닦으려면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로 행동해야 한다. 그들에게 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행동이 쌓여 훌륭한 인격이 우러난다. 단지 좋은 평판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며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도와주고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신경 쓰지 말자. 인격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행동이 나를 결정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한 행적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한다.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 인생은 취업 면접과 같다. 면접실에 들어갈 때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에게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계속 묻는다. 친절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은 늘 진심만을 말하고 남에게 공평한 행동만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서 무엇을 보는지 알게 되면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남들이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하는 행동이 일치하는지 나를 돌아봐야겠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형제를 원하는 사람은 영원히 외동아들로 남기를 포기해야 한다. 이탈리아 속담. 아주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왜 그는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걸까?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그들의 결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사랑한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완벽만을 바란다면 친구를 전혀 사귈 수 없으므로. 누구도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오히려 나는 내 친구와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우리가 진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저도 몇 가지가 있긴 해요. 거짓말하거나 이런 건 진짜 좋아하지 않고, 남 진짜 비난하거나 너무 막 부정적인 얘기만 하거나 하는 사람은 만나거나 얘기를 많이 들으면 저도 막 뭔가 기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많이 웃고 밝은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는 되게 막 이게 사차원처럼 멍뚱한 캐릭터나 장난기 많고 이런 사람이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점에 대해서 너무 지적하고 그렇게 찾아내고 이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장점들을 점점 바라봐주고 장점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이 계속 칭찬하는 얘기 듣고 자기 장점만 봐주는 사람 앞에서 더 잘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친구들의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런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점을 더 많이 봐주고 장점들을 더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시크릿 또 이어서 해줄게요. 돈의 비밀. 마음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클레멘트 스톤. 비밀은 내게 대단한 충격이었다. 날 길러준 아버지는 부자란 남들을 벗겨먹는 놈이고 돈이 있는 자는 모조리 남을 속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돈에 관한 편견을 자주 들었다. 돈이 있으면 나쁜 인간이 되고 오직 사악한 사람만 돈이 있고 돈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내가 무슨 록펠러인 줄 알아? 이것이 아버지가 흔히 내뱉던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이 정말로 힘들다고 믿으며 자랐다. 클레멘트 스톤을 만나고 나서야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클레멘트 스톤과 일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난 잭이 엄청나게 큰 목표를 정했으면 해. 그걸 이루고 나면 좋아서 날뛸 정도로 그런 큰 목표 말이야. 당시에 나는 1년에 약 8,000달러를 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벌고 싶습니다. 물론 나는 그걸 어떻게 해낼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전략도 가능성도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공언할 겁니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클레멘트 스톤이 내게 가르쳐준 한 가지는 날마다 눈을 감고 목표를 이미 이룬 듯 상상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10만 달러짜리 증서를 만들어서 천장에 붙여두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 보이는 것이 그 증서였다. 이런 식으로 내 의도를 마음에 떠올렸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10만 달러짜리 인생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한 달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기지도 않았고 누가 내게 더 큰 수당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4주쯤 되자 1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참 흥미롭게도 머리에 퍼뜩 떠오른 것이다. 내가 쓴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책 한 권에 25센트를 받아서 40만 부를 팔면 10만 달러가 된다. 내게 책은 있었지만 나는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비밀 중 하나는 영감이 떠올랐을 때 믿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40만 부를 팔아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가 슈퍼마켓에서 내셔널 인콰이어러를 보게 되었다. 그 전에는 100만 번은 봤으면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잡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띄인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내 책에 관해서 알게 되면 분명 40만 명은 사서 볼 거야. 약 6주 후 나는 뉴욕 헌터 칼리지에서 교사 600명에게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자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멋진 강연이었어요.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 제 명함입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인터널 인콰이어에 글을 싣는 자유기고가였다. 환상특급에 나오는 테마 음악이 내 머리를 스쳐가면서 와, 이거 정말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잡지에 기사가 나갔고 내 책 판매 부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려는 건 내가 그 여성을 만난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들을 끌어당겼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에 나는 10만 달러를 벌지는 못했다. 92,327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내가 침울해져서 효과 없잖아 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나는 이거 정말 대단하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 아내가 말했다. 10만 달러가 가능하다면 100만 달러도 될까?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지만 되겠지. 해보자. 출판사 사장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인쇄를 보내왔다. 그런데 서명 끝에 웃음마크가 있었다. 사장 자신도 100만 달러짜리 수표에 서명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시험해보고 싶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해봤고 비밀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날마다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잭 캔필드. 비밀을 알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적용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 당신이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과정은 동일하고 이는 돈을 만들어낼 때도 똑같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부에 집중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는 없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돈이 부족한 온갖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풍족한 상태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은 생각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해야 하고 그 생각은 내게 지금 넘칠 정도로 돈이 있다가 되어야 한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는 척 해야 한다. 그리고 해보면 무척 재미있다. 돈이 충분히 있다고 가정하는 놀이를 하다 보면 곧바로 돈을 기분 좋게 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돈이 당신 인생에 넘치기 시작할 것이다. 제 그 멋진 이야기를 들은 시크릿팀은 시크릿 웹사이트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수표 용지를 만들어 두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우주은행이 발행한 수표다. 당신 이름과 금액과 기타 내용을 적은 다음에 언제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라. 수표를 볼 때는 이미 돈이 있을 때의 감정을 느껴라.
돈 쓰는 모습을 상상하라.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라. 얼마나 멋질지 느껴라. 구하면 이미 당신 것이 되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라. 시크릿 수표를 써서 막대한 돈을 불러들인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이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재미난 게임이다. 풍요를 끌어당겨라. 어떤 사람이 돈이 충분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생각으로 돈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은 좋은 것이 당신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다. 좋은 것에는 돈도 해당된다. 우주가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에게 돈이 충분치 않은 이유는 돈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당신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말이다. 생각의 저울이 돈이 부족해 해서 돈이 흘러넘쳐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한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더 많이 생각하라. 그러면 저울은 기울어진다. 돈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는 감정이 강력하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돈이 필요한 상황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돈에 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좀 있다. 비밀을 알아내기 직전까지만 해도 회사가 지난해 막대한 손실을 입어서 석 달이면 무너질 거야 라고 내 회계사가 말했던 것이다. 10년간 힘들게 일했는데 회사가 무너진다니.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러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비밀을 발견했다. 그리고 회사 상태를 비롯한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 내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회계사는 여전히 숫자를 보면서 안달복달하고 있었지만 나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풍요에 집중했다. 나는 우주가 내 소망을 이뤄줄 거라고 온몸으로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의심이 든 적도 있지만 그럴 때면 곧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에 생각을 집중했다. 나는 고마워했고 기뻐했고 믿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비밀을 누설하려고 한다. 인생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지름길은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주에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전송하라. 그러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온갖 일들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풍족한 경제뿐 아니라 무엇이든 올 것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행복한 감정을 보낼 때 행복을 주는 일들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을 당신 삶으로 되돌려 보낸다. 풍요에 집중하라. 다음처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이 어디든 널려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돼서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빚도 다 갚고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버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어라. 이제 이야기는 이 책에서 내내 이야기한 주제로 되돌아간다. 당신은 우주라는 카탈로그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지 선택하면 된다. 현금을 원한다면 얼마를 원하는지 말하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25,000달러를 뜻밖의 소득으로 얻고 싶어. 또는 뭐가 되든지 좋다. 다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조 바이텔리 박사. 이제까지 오직 직업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겼다면 그 생각을 즉시 버려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겠는가? 그런 생각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풍요가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돈을 불러들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당신은 구하고 받을 거라고 믿고 지금 행복을 느끼면 된다. 나머지는 우주에 맡겨라. 사람들은 대부분 빚 청산을 목표로 정한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을 하든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하지만 빚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라고 말할지 모른다. 빚에서 벗어나든 빚에 빠져들든 상관없다. 빚을 생각하면 빚을 불러들이게 된다. 빚 대신 풍요에 집중하라. 밥 프록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감도 오지 않는 청구서가 한 상자라면 청구서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구서가 끌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청구서가 잔뜩 쌓여 있더라도 풍요에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서 좋은 것이 끌려오게 해야 한다. 내년에는 수입이 2배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사람들 행동을 보면 수입이 2배가 되도록 움직이진 않는다. 사람들은 뒤돌아서는 순간 형편이 안 돼서 라고 말한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분부 받들겠습니다. 제임스 레이. 살 형편이 돼야지 라는 말이 당신 입에서 새어나간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다. 이렇게 바꿔라. 살 수 있어. 가능해. 계속해서 말하라. 앵무새처럼. 앞으로 30일간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 가능해. 라고 말하겠다고 다짐하라. 꿈에 그리던 차가 지나가거든 저것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라. 마음에 쏙 드는 옷을 보게 되거든 며칠 멋진 휴가가 떠오르거든 말하라. 저것도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자신도 바뀌기 시작하고 돈을 대하는 감정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스스로 이런 것들을 누릴 여유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생관이 달라진다. 결핍과 궁핍과 없는 것에 집중하고 가족에게 그게 없다며 안다라고 친구들에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식에게 그건 무리야. 우린 그 정도로 부자가 아니거든 하고 말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없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터이기에 풍요를 원하고 번영을 원한다면 풍요에 집중하라. 번영에 집중하라. 리사 니콜스. 눈에 보이는 부원천인 영적인 원료는 결국 고갈되지 않는다.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은 믿음과 요구에 부응한다. 찰스 필모어.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한테 제가 읽어주는 이런 글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도 많이 웃고 행복해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만나고 제가 밖에 나가보면 진짜 해맑은 웃음소리랑 또 웃으면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저도 정말 제 마음이 몇 배는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친구들 진짜 마음으로 항상 너무 많이 감사해요. 감사하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웃는 모습 많이 보여지고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맙고 친구들이 그런 좋은 마음을 먹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도 더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들고 제가 깨달아가고 제가 익힌 것들을 좀 더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싶고 그래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 걸 항상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따뜻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걸 가장 먼저 받는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좋은 단어를 떠올렸을 때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좋은 마음을 냈을 때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받는다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런 또 우리가 터득한 사랑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으면 나눌 수 있을 때 그 행복은 진짜 더 배로 커지잖아요. 몇 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랬는데 하루 잘 살아내느라고 고생 정말 많았어요. 수고했어요. 마음으로 토닥토닥.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추워졌으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만약에 뭐 발 차갑거나 그런 친구들은 뭐 수면 양말도 신고 조격해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잘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발에는 또 그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발 지압을 해주거나 발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뭐 따뜻한 차를 마셔도 좋고,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잘 잤으면 좋겠네요. 모두 잘 때 좋은 생각, 좋은 감정으로, 그리고 친구들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늘 행복하고 웃음이 많은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어요. 안녕, 굿라잇.